예, 여야 의원들의 뜨거운 정치 토론 여의도 펀치.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이현주 의원, 국민의힘 최영두 의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자, 먼저 여의도 펀치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보시겠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 여야 특검 맞불 압박입니다. 국민의힘이 개혁신당과 함께 통일교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이 오는 23일에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 수정안 상정을 예고했습니다. 지금 이제 민주당이 이 수정안을 내놨습니다만 이 수정안도 지금 위헌이라는 입장인 거잖아요. 어떤 부분이 좀 위헌이라고 보시는지요? 예, 우리 헌법에서는 군사법원만 특별법원을 두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사법부가 그 법관의 양식의 양심에 따라서 재판할 수 있도록, 그 법리에 따라 재판할 수 있도록 이제 법관을 이렇게 배당을 할 때 임의로 하거든요. 누굴 찍어서 판사를 하면 그 편향이 이제 그 재판에 반영될 수도 있다. 예. 그리고 그럴 경우에 정말 이른바 엄청난 권력의 외압 같은 것이 바로 노출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핵심은 재판은 사법부에게 맡겨놔야 되는 겁니다. 이제 입법부와 행정부,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국민들이 선출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선출하지 않은 사람들, 적법하게 어떤 위임 절차에 따라서 임명된 대법관이라든가 법원은 그런 선거로 선출되지 않은 사람, 선출된 사람들이 권력을 자의적으로 남용하지 못하도록 사법이라는 엄정한 잣대로 이렇게 딱 견제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 네. 이걸 이제 법을 통해서 법이란 국회가 만들지 않습니까? 또는 이제 또 정부가 영향을 미치겠죠. 해서 판사를 정하고 그 특정 사건은 거기에 맡긴다고 하면은 그 사법부가 이제 판결의 독립을 이룰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상권 분립이 붕괴된다고 우려하고 있고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죽하면은 대법원이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 법원에서 그러니까 지금 재판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그게 전담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럼 전담 재판부를 두는데 그때 우리 법원의 원칙에 따라서 우리가 이 사안이 중대한 사안인 만큼 예규로서 두겠다라고 이제 수정안을 제안한 셈인데 네. 그건 이제 법원이 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위헌 시비는 없죠. 그러나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또 정부가 어느 재판의 판사가 침대 축구고 뭐가 마음에 안 들고 판결을 이렇게 내릴까 봐 걱정된다고 계속 비난하면서 다른 판사를 임명해서 어떤 결론을 유도해 내려고 하는 이런 것이야말로 사법부의 독립 그리고 법관의 양심에 따른 판결을 저해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게 엄격히 금지돼야 될 사법부에 대한 도전이자 사법부 흔들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위헌적이고 이건 뭐 다른 식으로 계속 정부와 입법부가 재판부를 구성하는 데 참여하겠다, 관여하겠다는 것 자체가 위헌적 발상입니다. 예. 수정안도 위헌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재명 대통령 전담 재판부도 만들라 이런 좀 요구도 있는 것 같고요. 민주당의 입장도 들어보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예. 일단 뭐 우리는 이제 내란 사건 전담 재판부를 만들자라는 거고요. 기존에 이미 특별재판부, 전담 재판부는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내란죄라든가 외환죄에 대한 특별 전담 재판부를 만들어서 그 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집중 심리를 통해서 처리를 하자. 이거는 뭐 위헌이 아니고요. 예.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에 이제 위헌 시비가 있을 수 있냐면 윤석열 전 대통령 뭐 이 내란 외환에 죄에 관한 특별재판부. 예.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이건 이제 특정 사건에 대해서 내란 전담 재판부를 하자라는 거기 때문에 네. 그거는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정안에서 그래서 그 이제 명칭을 그런 변경한 지적들이 거죠. 있었고 당 지도부에서도 저희가 내부 토론이 있었는데 이것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제목도 고치고 내용도 고쳤습니다. 그래서 내란과 외환의 죄에 대한 전담 특별 재판부 이런 것을 이제 가지고 가기로 한 거고요. 실제로 그게 위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범위에서 법원도 예규를 만들겠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법원이 이제 얘기한 거하고 맥락은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이게 위헌이다라고 하는 거는 먼저 국민의힘이 이걸 위헌이라고 주장을 하려면 굉장히 구체적이고 근거를 가지고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리고 뭐 이재명 대통령 얘기하는 거는 되게 그건 좀 웃기는
얘기입니다. 지금 저희가 내란 전담 재판부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윤석열과 그 내란의 그 12.3 쿠데타 당시에 내란에 관여했던 사람들 그리고 그 사건과 관련된 사건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외환의 죄까지도 이제 형법상 같이 함께 그런 중대한 사건들을 처리하는 그런 재판부를 별도로 구성하도록 하자라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아까 무작위 배당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얘기도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것도 무작위 배당도 하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재판부를 지정해서 그 중에서 법원이 무작위 배당을 하도록 하자. 라고 했고요. 추천하는 것도 외부에서 추천하는 것을 다 삭제를 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사법부 내에서 여러 가지 이제 추천의 과정을 통해서 이 내란 전담 재판부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고쳤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는 위헌 소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을 이제 여러 법관들이나 법관 출신들이나 또 법원이나 이런 쪽하고도 어느 정도 좀 이렇게 검토를 끝낸 사안이라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일각에서는 만약에 이제 항소심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가 재판을 맡게 되면 위헌 법률 심판 제청 가능성이 있고 재정 신청을 할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 오히려 이제 재판이 지연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아니 이거는 이제 주위에서 다들 이게 만약에 위헌이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시고 예. 객관적으로도 위헌성 소지가 조금이라도 있을 때 얘기고요. 위헌 소지를 다 없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뭐 이렇게 설사 제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네. 법원에서 받아들일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법원에서도 예규를 만들겠다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법원도 이런 내란 전담 재판부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 자체가. 그래서 내란 전담 재판부는 가능하다. 그런데 그 안에서 사법부가 추천해야지 외부인이 추천하면 안 된다라는 게 법원의 어떤 문제 제기였고요. 예, 예. 그리고 이것을 특정 사건만 전담하는 것은 안 되고 내란이라든가 이런 것들 뭐 향후에 나중에 내란죄가 또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지만 향후에도 이 조항에 의해서 이러한 어떤 규정과 법에 의해서 향후에도 만약에 내란이나 외환의 죄가 생긴다면 그러면 이러한 절차를 통해서 전담 재판부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일반적인 어떤 규정을 놓는 거죠. 예. 위헌 소지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하더라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아니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하면은 법원이 받아들이고 또 헌법재판소로 가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법이라는 것이 이 법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면은 이제 특히 이제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워낙 사법 리스크도 많이 시달리다 보니까 그때 그 법원에 대한 태도가 다릅니다. 지난번에 대법원에 상고심 있을 때만 해도 무슨 결론을 기대했는지 아무 소리 안 하다가 결론이 나오고 나니까 이게 뭐 갑작스레 선거 앞두고 재판을 했네 만에 입장이 뒤바뀌었어요.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탄핵했는데 이거 탄핵하지 않을까 봐 헌법재판소 앞에서 시위도 하고 뭐 아주 노골적으로 재판관을 금형을 하면서 협박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우리 법원이 그 정도까지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다. 그 법원은 엄격한 판례, 헌법도 헌법재판이라는 결정에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걸 꼬무줄 들이듯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3심제를 거치면서 그것이 상고심에서 판례가 결정되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걸 못 믿어가지고 지기현 판사를 비난하는데 그것부터가 잘못된 일입니다. 지기현 판사가 어떤 성향에서 보자면 오히려 중도 진보적이라고 오히려 우리 당에서 너무 이렇게 그쪽으로 편향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이분이 따진 것은 적법 절차였습니다. 적법 절차. 제일 중요한 것이 재판을 할 때 적법 절차에 따르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판결의 기준이 막 오락가락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게 증거, 증명력 또 재판에 제대로 그 증거를 채택하는 과정, 위법적 수입 증거는 없었는지 또 그것이 사실은 제일 중요한 점은 당시에 공수처가 과연 내란죄 수사 권한이 있느냐는 문제였거든요. 그것부터가 사실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구속 일수 산정에 있어서도 법원이 이제 기준을 제시한 것이고요. 그 기준에 따라서 하면 되는 겁니다. 하는 건데 이걸 가지고서 이제 갑자기 이분이
내란죄 결론대로 안 해줄까봐 지금 저렇게 겁을 내서 안달을 하고 안 하면 이제 법 왜곡죄로 또 처벌하겠다고 지금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바로 법원을 흔드는 거고 법원을 급박하는 거고 상권 분립을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어느 이런 남위 국가라든가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국가 아닌 한 이렇게 무도하게 하는 법은 없습니다. 예. 네, 너무 오래 말씀하셔서 제가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법원이 내란 전담 특별재판부를 전제로 예규를 만들겠다라고 오늘 발표를 하셨어요. 네. 그래서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 내란 전담 재판부 자체는 만들 수 있다, 위헌이 아니다라는 것을 법원이 스스로 판단을 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안에 내용에서 이것이 특정 사건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그 추천 과정에서 사법부가 아닌 외부의 어떤 입김에 의해서 추천하도록 하는 이런 부분들, 법원에서 지적한 부분들이 그것이 충분히 저희가 이번에 삭제를 다 하고 위헌 소지를 없앴기 때문에 이번에 그 내용이 지금 오늘 얘기한 법원의 예규의 내용을 보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법원 스스로가 이미 이제 오늘 저는 굉장히 반갑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법원에서도 내란 전담 재판부라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이 특정 사건이거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문제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이대로 가면 저는 큰 문제가 없을 거다라는 것을 오늘 오히려 확인하게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법원이 뭐 먼저 이제 선제적으로 이렇게 예규를 제정한 부분이 아니 예규를 제정한 게 아니고요. 네. 예규를 제정하겠다라고 오늘 말을 네, 하는 밝힌 거죠. 부분이 네. 그럼 민주당이 내란 전담 재판부를 추진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치는 겁니까? 아니죠. 그것은 별 문제가 안 되는 그건 별개의 거예요. 사안입니까? 그러니까 뭐냐 하면 우리가요. 국회는 입법을 하는 거고요. 예. 법원은 어떤 입법을 하면 입법이 모든 것을 담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행령이 있고 시행 규칙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법을 통과를 시키면 그 법에 따른 절차, 예. 그러니까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해서 일반 우리가 법을 통과를 시키면 그 법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 그러니까 재판을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을 법원 입장에서는 규칙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규칙을 만들겠다라고 발표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것 자체는 큰 문제가 되는 게 없고요. 우리가 만약에 내란 전담 재판부법을 통과를 시켰는데 그 내용 중에서 만약에 기존에 자신들이 생각하는 예규 내용들하고 조금 다르거나 조금 의문이 있는 게 있으면 국회하고 소통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마찬가지로 발언기 좀 짧게 드리고. 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법원에 맡겨주는 게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괜히 평지풍파고 이게 뭐 진보법관, 보수법관 한 것 없이 상권 분립이라든가 법원의 독립, 사법의 독립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개입이 위헌적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그냥 그 이미 대법원에서도 뭐 그런 예규를 만든다고 한다면은 그냥 법원에 맡겨두시면은 이 문제도 상권 분립도 지키고 사법의 독립도 지키고 이런 또 그 공연한 이런 오해도 풀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니 있다고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법을 우리가 통과를 시키면 법원이 예규를 만들게 돼 있어요. 법이 통과가 됐는데 예규 없이 진행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도 않고 그래서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 자체가 사법부가 내란 전담 재판부라는 그 존재 자체를 일단 기정사실화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죠. 이를 앞으로 제대로 하겠다라고 의지를 표명하신 거라서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만 더 우리가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예.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우리 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해서 위헌 소지를 다 없애요. 그러나 국민의 어떤 의구심과 여러 가지 민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대변해서 확실하게 내란을 종식시키겠다라고 우리 의지를 표명하는 거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저는 이제 그만 국민의힘에서는 시비를 걸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제가 두 분께 한 번씩의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래 이제 토론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요. 예, 30초만 주십시오. 30초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첨언을 좀 해주시죠. 네, 그 지금 23일, 24일 날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하겠다는 법이 이게 굉장히 어떤 민주주의의 그 인계철선을 건드리는 매우 심각한 법안들입니다. 하나는 사법부의 독립을 건드리는 바로 이 법안이고 또 하나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법입니다. 이 두 법을 끝까지 강행한다면은 더구나 법원이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한 여러 노력을 다 하고 있는데도 그렇게 하고 한다면은 또 언론 정보통신망법에 대해서는 지금 뭐 외신에서도 걱정하는 기사가 나오고
우리 진보 시민단체에서 다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굳이 강행한다면은 아마도 우리 대한민국 민주주의 지수, 이른바 데모크라시 인덱스의 바로 강등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을 정부 여당이 좀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내란을 일으키고 내란에 동조한 정당에서 민주주의를 얘기하니까 너무 웃긴다라는 생각이 좀 그건 오만입니다. 들지 않을 수가 예. 없고요. 그다음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위헌 소지가 있는 부분을 우리 여러 이제 법률가들과 법관 출신들 또 대법관 법관회의, 전국 법관회의 이런 의견들을 다 존중해서 저희가 철저히 다 위헌 소지를 삭제를 했고 지금 법원에서 예규를 만들겠다라고 얘기한 것 자체가 내란 재판부라는 것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어쨌든 조금씩 한 발씩 물러서서 접점을 찾아가고 있는 중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런 모든 논란의 어떤 시발점은 뭐냐? 결국에는 이 지기현 판사를 비롯한 일부 법관들의 잘못된 어떤 이 결정들이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얻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게 없었더라면 왜 국민들이 내란 재판부 이런 것들을 주장하고 요청하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법이라는 것은 상식에 부합해야 되는 것이고요. 네, 이제 그리고 슬슬 마무리해 주시면 내란을 될것 일으킨 같습니다. 사람에 대해서 이것을 석방해서 국가를 굉장히 혼란스럽게 한 것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자성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이 내란 전담 재판부와 관련해서 여야의 대치 상황 저희 스튜디오에서도 뜨거운 논쟁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어제 국회 과방의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 청문회가 있었는데요. 쿠팡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 INC 의장 대신에 한국어를 거의 못하는 외국인 신임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해서 청문회 진행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현장 직접 보고 오시죠. of the Act on Testimony and Appraisal for the National Assembly. 네, 한국어를 전혀 못하십니다. 기본적인 안녕하세요 정도 인사말을 하시는데요. 왜 김범석 씨 안 나오는지 간단히 한번 입장 밝혀 주십시오. So I'm happy to be here. 위원장님 이런 의미 없는 답변이 아닌 건 좀 In the 됐습니다. United States, this would not be a 끊으세요. violation of law. We take Korean law 끊으세요. very seriously Of course not. and our responsibility 거기까지 very 됐어요. seriously. 미국 가서 하세요 그런 이야기는. 네, 이 현장의 모습을 직접 보고 왔는데요. 지금 최 의원님께서 이 과방이 간사시기 때문에 네. 저 현장에 계셨던 거죠. 그렇습니다. 분위기가 좀 어땠습니까? 김범석 의장이라는 사람이 이 정인으로 우리가 불렀는데 글로벌 CEO이기 때문에 자기 못 나온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보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회의 모두에 아주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을 했는데 글로벌 CEO라고 하면은 근데 마크 저크버그라든가 페이스북에 또는 아마존 지금 쿠팡이 모델로 삼은 아마존의 잽 베조스라든가 다 미의회 청문회에서 나왔습니다. 예. 저는 오히려 김범석 의장이 나와서 자기가 꿈꿨던 이 참 대담한 쿠팡의 사업 모델 근데 어떻게 잘못되었고 지금 이런 사건이 났기 때문에 이 참 여기에 사과하고 책임을 다 지겠다고 하고 또 이걸 추후에 어떻게 막겠다는 대책을 세웠어야지만이 오히려 쿠팡의 주가에도 도움이 되고 예. 또 쿠팡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회복이 도움이 될 겁니다. 어제 완전히 거꾸로 갔습니다. 온 국민을 분노하게 했고요. 자신은 숨고 모국으로 와서 당당하게 이야기해야 될 거를 우리말을 할 수 없는 외국인을 내세워서 그 등 뒤에 숨었습니다. 굉장히 비겁하고 이것이 오히려 역풍을 불렀고 지금 거꾸로 그리고 또 하나 이 쿠팡 정인에서 사람들이 나와서 했던 말이 전부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전부 근데 대신 나왔던 미국인 사장은 직전 회사에서 이른바 준법 감시인 같은 자격으로 근무를 했는데 그 회사가 미국 법무부에서 기소도 당하고 또 벌금도 물었습니다. 지금도 FBI가 수사 중입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물었더니 그건 아무 잘못이 없다고 미국 법무부가 판단했다고 이렇게 뻔뻔하게 강변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미국 법무부에 그게 나와 있어요. 예. 그걸 제시했더니 그냥 거기에 대해서도 우기고 그러니까 뭐 어느 장벽을 이용해서 완전히 강변으로 물어고치고 그다음에 지금 미국에서도 오히려 이 문제를 더 심각하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쿠팡이 사고 직후에 미국 정권거래소 SEC에 사고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 형식은 매우 중대한 사고가 났을 때는 보고서입니다. 나중에 공시 책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시 책임을 면책받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한 것 같아요. 거기에 보면은 근데
아주 중대한 사이버 시큐리티 사고가 일어났다고 보고를 했어요. 머티리얼 사이버 시큐리티 인시던트라고 그랬는데 정작 저 미국인 대표는 나와서 그 별로 미국에서는 문제가 안 되는 사고다는 식으로 애들로 말해가지고 어제 영어 듣기 시험일 뿐 아니라 언어 장벽을 이용한 답변 회피에 아주 그 예. 의원들이 분노하고 보는 국민들도 답답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 말씀을 해주신 대로 강제 영어 듣기 평가가 아니냐 이런 이제 비아냥까지 나오고 있고 지금 일단 불출석한 이 김범석 의장을 국회에서는 고발하기로 했고 좀 여러 조치들이 있는데 쿠팡이 과연 좀 어떤 조치를 내놔야 되는지 그리고 어제 이 청문회를 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어제 그 청문회는 정말 계시던 여야 의원님 할 것 없이 굉장히 분노할 수밖에 없는 국민의 대표에서 예. 그런 자리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지금 뭐 미국인이라서 김범석 의장이 출석을 못한다. 미국 법인이라서 이것은 매우 한국의 법 체계를 헌법질서와 이런 법질서를 우습게 생각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한국에서 얘기하는 거 나 안 나가도 돼 이런 거죠. 그럼 미국 법인이면 그럼 한국 쿠팡하고 관계가 없습니까? 그다음에 이게 미국에서 쿠팡 INC가 미국에 지금 어쨌든 간에 지금 상장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무슨 공시 의무가 있느냐? 이런 사고가 났을 때는 바로 즉시 공시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알기로는 이 사고가 난 즉시 이것을 알린 게 아니에요. 상당한 시차가 있어요. 그래서 네. 그 사이에 무엇을 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죠. 훨씬 더 빨리 알리고 수습을 바로 했더라면 이 어떤 개인정보 침해의 피해를 조금 더 줄일 수 있었을 텐데 이거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시를 안 하고 방치한 부분에 대해서 미국 증권거래 관계법에 의해서 저는 공시의무 위반이라든가 그리고 그 사이에 이 임원들 중에서 팔고 나간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 주식을 팔고 나간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이 퇴직해서 팔았다라고 변명을 하지만 그러면 그들이 왜 그럼 중간에 퇴직하게 되었느냐도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저는 미국 법에서 그렇게 좋아하는 미국 법에 의해서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되는데 미국의 증권거래법 굉장히 엄격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네. 몇십 년, 몇백 년의 형량이 나올 수 있는 법이고요. 그다음에 이 집단 소송에 의해서도 미국의 어떤 그 가중배상 책임에 의하면 이것은 수조 원대의 배상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이것은. 네. 그래서 한국 법이 아니라 미국 법에 의해서도 책임질 거 있으면 철저하게 끝까지 책임져야 되고 이것은 한국에서 한국 소비자들한테 입은 피해이기 때문에 한국 법에 의해서도 똑같이 책임을 지고 저는 이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양쪽 법에 의해서 다 책임을 묻겠다. 그렇게 해야 마땅하다라고 생각하니까요. 이 검은 머리 외국인이라고 해가지고 마치 자신들은 한국의 조국이 굉장히 뒤떨어져 있는 후진국 취급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한국 국민을 대표해서 여야 할 것 없이 전혀 이것은 용서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현주 알겠습니다. 최고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김범석 의장이나 쿠팡이 전략을 잘못 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은 굉장히 엄합니다. 네. 굉장히 엄합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미국은 형식적으로 보고를 했어요. 예. 그리고 미국 로비를 지금 엄청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쿠팡의 대부분 영업이 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 국민에게 사과하고 한국 국민들에게 이 문제 배상을 제대로 하면은 오히려 미국 부분에서도 감경을 받을 텐데 이 사람들 완전 전략을 거꾸로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큰 지금 그 백래시를 지금 스스로 자초하고 있습니다. 네, 쿠팡 청문회 이야기 저희가 좀 짧게 짚어봤습니다. 자, 여의도 펀치 두 번째 키워드를 보실 텐데요. 두 번째 키워드 생중계 업무 보고 명함입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생중계로 진행되는 업무 보고 2주차를 맡고 있는데요. 글쎄요, 뭐 지금 강유정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 성남시장 시절에 집무실에 CCTV를 뒀던 거 이 부분도 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이 대통령의 생중계 업무 보고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뭐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 안의 내용 하나하나를 가지고 이제 평가를 하자면 뭐 여러 시각들이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또 이제 그것을 또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 거고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대통령의 업무 보고를 생중계하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라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앞으로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것이 대통령이란 자리가 국정을 이렇게 보고를 받으면서 하나하나
모든 어떤 국정 담당자들, 공직자들하고 토론을 하는 그런 자리다. 그래서 상당히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 자리다라는 것을 어쨌든 국민들께서 알게 되는 계기가 됐다라고 생각하고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아쉽게도 그동안의 대통령들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국민들이 볼 때 이 사람들이 도대체 무엇을 하는 것인지 또는 이제 그냥 술 먹고 돌아다니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국민들이 의구심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투명하게 다 공개하고 생중계하면서 아, 대한민국의 국정이 저렇게 돌아가고 저 많은 분들이 열심히 고생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거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뭐 박근혜 대통령 때도 청와대에서 4시간, 5시간 장시간 공개 토론한 적이 있습니다만 이 자칫하면은 이게 대통령의 이게 뭐 저는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통을 보여주는 거. 그런데 대통령이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만기칠람, 잘못하면 과유불급이 되어서 이제 장관들이나 공무원들은 대통령의 한마디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근데 지난 정부, 지난 대통령 때 있었던 일을 보면은 장관들이나 공무원들이 이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막 하달을 하기 시작하면은 뭐 이견이 있어도 이견은 말을 못 합니다. 그럼 국정이 어긋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대통령의 권위라는 게 그 프레지던스라는 게 그 자리 가보면 무섭습니다. 거기서 막 이렇게 토론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뭐 그 과유불급이란 말이 이제 딱 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만기칠람 행보 지금 뭐 그 정도로 된가 굳이 앞으로는 이제 적절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이 이재명 대통령이 지적을 하면 이학재 사장이 반박을 하고 또 재지적을 하면 재반박을 하고 지금 이런 모습도 있는데 이런 모습들은 좀 어떻게 보세요? 뭐 저는 뭐 아까 이제 우리 최영두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대통령께서 지금 이 생중계 이제 처음 하시는 거니까요. 하시면서 또 어떤 부분들은 또 스스로도 이렇게 다시 한번 돌아보고 아 이런 거 좀 고치면 좋겠다. 이래서 좀 고치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좋은 소통의 계기 또 혹은 오히려 또 역으로 보면 주변에서 비판하는 것들을 충분히 들을 수 있는 계기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이학재 사장하고의 문제는 사실은 조금 유감스러운 게 저 같으면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이런 어떤 대통령께서 지적한 것 자체를 전혀 모르고 있다라는 것이 자랑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러나 사장이 다 못 챙길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아 이거 미처 제가 못 챙겼는데 이것을 확인해보고 대안과 여러 가지 대응책에 대해서 별도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라고 했으면 거기서 아마 이렇게 끝나고 그다음에 제대로 보고를 하고 혹은 보고를 할 수 있는 내용들 중에서 잘 정리를 해가지고 또 올린다든지 이렇게 하면 국민들이 볼 때는 훨씬 더 좋았을 텐데 이분이 이제 이후에 그 자리에서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못 하셨죠. 왜냐하면 답변을 제대로 못 하셨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또 페이스북에 아마 끝나고 나서 아 그때 이렇게 반박했었어야지 누가 지적을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 어떤 소속 정당 과거에 이게 좀 정치적 성향이 다르다 보니까 그래서 페이스북에 올려가지고 이것을 정치적인 어떤 이 논쟁거리로 이것을 이제 만드는 것은 저는 어쨌든 공사의 사장으로서 이제 바람직하지 못하다라고 생각하고 본인의 어떤 태도는 사장으로서 어디까지나 대통령에 예. 보고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네, 두 생각이 분과는 듭니다. 여기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현주 의원, 최영두 의원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